안녕하세요, 밝음이네 식구 여러분. 소름 돋는 밤의 이밝음입니다.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어두컴컴하고 축축한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번 장마는 작년보다 3일에서 5일 정도 빨리 끝이 난다고 하네요. 비 피해 지역을 생각한다면 좋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폭염의 날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여서 반가운 소식일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오늘은 여름 하면 생각나는 무서운 이야기, 귀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나름 남양 특집입니다. 하지만 이제 괴담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가장 우리나라 정서에 잘 맞다고 해야 될까요? 친근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는 좀 사라져버린 귀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처녀 귀신과 총각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처녀 귀신은요, 손각시, 그리고 손말명, 혹은 왕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네요. 홍기가 꽉 찬 처녀가 시집을 가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게 한이 되어서 악귀가 된다고 해요. 그걸 처녀 귀신이라고 하는데, 이런 처녀 귀신들은 홍기가 차 있는 처녀에게 붙어서 괴롭히거나 해를 입힌다고 합니다. 질투심이 폭발해서 자신과 같은 처지의 처녀를 급사를 맞게 하여 저주를 내려서 죽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집안에 이런 처녀 귀신이 생기게 되면요, 대대로 집안을 망친다고 생각을 했던 탓에 마루 귀퉁이 벽에 작은 선반을 메고요, 그 위에 작은 오지 단지나 나무 상자를 신체로 모시거나 문갑 같은데 신으로 모시기도 했다고 해요. 가족 중에 출가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왕신을 모신 곳에 고하지 않으면 화를 입기도 했다고 해요. 이런 처녀 귀신에게 씌인 처녀가 자기 집에 있게 된다면 이런 주문을 외워서 그 처녀 귀신을 떼어낸다고들 하는데요. 땡땡생 성바지 모년 모일, 이렇게 몸이 불편하여 무녀한테 물어 하니 총각 죽은 몽달기야, 처녀 죽은 손각시야, 못다 먹고 못다 입은 청춘의 원홍기야, 그저 이 땡땡씨 땡땡생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무쇠 구멍에다 넣어서 소금 염떡으로 아가리를 쫙 찢어서 풍두지옥에다 하옥시킬 터이니 오늘 이 만반진수를 차렸으니 많이 처먹고 물러가지 않으면 환두칼로 배지를 3갈래로 찢어서 거리에다 걸어놓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12가닥 찢을 테니 그런 줄 알아라. 주문이라기보다는 협박에 가까운 내용이죠. 여기서 만반진수를 차렸다고 하는데 이것도 간단한 매밥과 냉수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녀 귀신을 무서워하다 보니 결혼을 못하고 홍기가 가득 찬 채로 생을 마감하게 된 여성의 경우는 그 혼이 이승으로 찾아와 해코지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소 이상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처녀는요, 죽게 되면 관 속에 남자의 옷을 입히거나 아니면 남근 모양의 무언가를 함께 넣어서 매장을 했다고 해요. 같은 시기에 죽어나간 총각의 영혼과 영혼 결혼식을 치러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승에서 맺지 못한 남녀의 정을 느끼라는 뜻에서 이제 외로움을 풀고 저 세상으로 가라는 좋은 의미로 볼 수도 있어집니다. 물론 그렇게만 했더라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처녀 귀신을 원천 봉쇄하는 방법으로 죽은 사람을 관에 눕힐 때 거꾸로 눕혔대요. 땅을 보도록 관에 묻도록 해서 묘 밖으로 기어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관을 가시덤불로 꽁꽁 싸매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리고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묘자리를 잘못 썼다가는 대대로 큰일이 난다고 묘자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혼을 못한 여자가 죽게 될 시에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드나드는 그런 길목에 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죽어서도 조용한 안식처를 갖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옛 어른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지나가는 남정네가 묫자리를 밟아주기라도 해야 그 남자의 기운을 받아들인 처녀 귀신이 한을 푼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귀신들의 사진은요, 그렇게 피를 흘리고 끔찍하게 보여지는 이런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소복을 입고 있는 이런 처녀 귀신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처녀 귀신이라고 하면 전형적으로 이런 거를 떠올릴 텐데, 이게 18세기에 일본에서 나온 유령도가 있대요. 뭐 도깨비나 이런 걸 그려둔 그런 일본의 귀신들 중에 끔찍한 모습을 한 여성 귀신을 거기에다 이제 한국의 소복을 입히기만 해서 형상을 만들어낸 거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원혼들은 죽기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말을 했었어요. 장화홍련이라고 옛날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그 계모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장화라는 여인이 결국 계모의 모략으로 죽임을 당하고 이에 충격을 먹어 언니의 뒤를 따라서 죽음을 선택한 홍련이가 처녀 귀신 자매로 참 유명하죠. 마을의 원님들에게 이제 억울함을 고하러 다닌다는 그런 옛 이야기였는데, 거기에서 보면 장화와 홍련이 이 처녀 귀신 자매는요, 원님들에게도 예를 다해 곱게 차려입고 억울함을 고하기 전에 절부터 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본 다른 원님들은 놀라서 죽어버렸다고 하는데, 마지막 원님에게 말할 때는 자신의 모습에 놀랄까봐 인사를 한 뒤 병품 뒤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숨긴 채 억울함을 고해서 그 주인공 원님은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도 있지만, 사실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각색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인공 원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어디에나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사또라고 하죠. 그 사또가 네가 귀신이냐 사람이냐 바른대로 고하여라. 그리고 장화와 홍련은 녹의 홍상으로 단장한 미인이었다고 분명히 적혀져 있었습니다. 음산한 기운은 풍겼지만 사람같이 멀쩡한 외모였기에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요, 처녀 귀신 자체가 생겨날 일이 좀 잘 없죠. 스스로 결혼이 싫어 독신으로 사는 여성분들도 많으시고요. 사랑하는 상대가 남자가 아닌 동성의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남자와 결혼을 하지 못해서 안달이나 원한을 품을 만큼 그런 시대적 상황이 아니다 보니 처녀 귀신은 이제 좀 현대사회와 안 맞는 귀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의 처녀 귀신도 결혼을 못한 것에 원혼을 품은 게 아니라 처녀 귀신이 될까봐 끔찍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그거에 한이 맺혀서 귀신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네요. 여자만 결혼 못하고 죽나요? 남자도 결혼 못하고 죽습니다. 남자 귀신인 총각 귀신. 총각 귀신에게도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도령 귀신, 삼태 귀신, 몽달 귀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처녀 귀신과 마찬가지로 홍기가 가득 찼지만 결혼을 하지 못하고 가정을 이루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총각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처녀 귀신들이 결혼을 하지 못한 것에 한을 품어 홍기가 찬 여성을 질투로 죽게 만드는 아주 좀 섬뜩한 귀신으로 비춰졌다면, 총각 귀신은 조금은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결혼을 못하고 죽은 이 총각 귀신들은요, 처녀들을 추행하거나 목마가 되어서 꿈속에서 여성들을 범하기도 하는 색정기가 된다고들 하죠. 그리고 간혹은 흠모했던 여성과 이루어지지 못하고 죽은 총각 귀신이 그 처녀의 혼삭기를 막고 자신의 여성이 평생 과부로 살게끔 그의 남편들을 죽인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황진이의 유명한 일화에서도 총각 귀신은 등장합니다. 절세미인이었던 기생 황진이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일은 황진이가 기생이 되기 전의 일화입니다.
날 때부터 황진이는 얼굴이 아주 열일을 하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눈에 띄게 예쁘게 생겼던 15살의 황진이에게 푹 빠진 동네 총각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총각이 얼마나 열렬하게 그녀를 사랑했는지 시름시름 앓는 지금은 이름도 생소한 병인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를 본 총각의 집안 어른들은 황진이의 어머니에게 중매를 걸어왔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이를 반대하였고요. 그 사실에 절망하여 그 총각은 결국 상사병에 걸려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총각의 장례가 치러지고 상여에 실어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있는데 그 상여가 황진이의 집 앞에 다다르자 천근만근이 돼서 그 집 앞에서 꼼짝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바닥에 딱 갖다 붙어 버린 것처럼 움직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상여를 메고 가던 상여꾼들은 안간힘을 쓰다 이제 황진이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요. 이 사실을 듣고 고민을 하던 황진이는 자신의 속옷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총각의 상여 위에 살포시 얹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여가 가뿐하게 들어올려졌고 가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죠. 이 일을 겪게 되면서 황진이는 명월이라는 이름을 갖고 기생이 되기로 결심했다라는 그런 썰도 있죠. 총각 귀신은 처녀 귀신에 비해 굉장히 소박한 장례의식을 치릅니다. 처녀의 속옷을 함께 그 매장될 관에 묻어주거나 아니면 그냥 태워주기만 하면 됐다고 하네요. 아니면 처녀 귀신과 동일하게 같은 시기에 죽은 처녀 귀신과 영혼 결혼식을 치러주기만 하면 됐다고 합니다. 남아선호 사상의 배경이 그대로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었던 시대적 배경이니까요. 이렇게 보면 귀신도 참 그때그때 시대적인 배경에 의해 변화를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늦게까지 놀고 싶어도 홍콩 할매 귀신이 해가 지고 나면 밖에서 노는 아이를 잡아간다는 이야기 때문에 일찍 집에 귀가해서 부모님 속을 안 썩일 수 있게 됐던 기간이 있었죠. 그것처럼 예전에는 농사를 주로 하며 생활을 했던 옛 시대였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당연히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일손을 거들도록 했어야 했던 시기죠. 그런데 사지 멀쩡한 남녀가 홍계가 찼는데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죽어서도 이 꼴이 난다, 이런 식으로 괴담을 만들어서 얼른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거라, 이런 것을 장려했던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귀신들이 아닌가 싶습니다.